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화면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수업하는 거죠? 어, 네. 한 주 건너뛰어서, 네. 그럼 네. 노션의 숙제 직전 시간에 했던 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요? 네, 숙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숙제 보면은, 네. 어? 숙제는, 자소서 포폴, 뭐 한 게, 못하고 이제 개발 블로그를 네네. 일단 좀 수정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음, 추가로 더 공부해야 될 거를 못했어요. 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6월 네. 2일 날, 이걸 못 하셨다는 거죠? 1번. 네. 아니면 1번을 그냥 아예 나중에 프로젝트 다 하고 나서 다시 할까요? 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잘 싶으시죠?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네. 숙제는 아니고 그냥 어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고 포트폴리오 작성 후에 하고 개발 블로그 회신이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러면 지금 확인할까요 같이? 회신이 아, 카톡으로 한번 봐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 될 때 그렇구나. 같이 지금 같이 가볼게요. 왜냐면 네네네. 이제 만드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씩 봐드리면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작성을 했거든요, 요거 이거를. 요거인 거죠? 좀, 네,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형식도 좀 바꿨어요. 그리고 내용도 약간 뭐지? 면접 형식처럼 문답식으로 조금 바꿨더니 이렇게 갑자기 오, 오늘 좋네요. 두 분이 갑자기 잠깐만요. 근데 정말 오셨어요. 제목이 클릭 잘 하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시리즈로 할 거예요, 시리즈. 좋네요. 어, 네. 네, 잠깐만요. 내용을 볼게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릭을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음,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도 볼게요. 이거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생소하더라고요. 개발 블로그 글이요? JVM. 저 지금, 이거를 참, 잠깐만요. 이제 좀 제가 이번에 또 공부 방법을 또 조금 바꿔봤어요. 그, 이제는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지금 그림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와닿지가 맞아, 않아요. 맞아. 제가 그림을 근데 갖고 볼 때, 네, 블로그 글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세요.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대로 참, 가져오되 그 참고라고 그 보통 레퍼런스 붙이잖아요. URL 참고 링크. 그림 네, 네네. 사실 더 좋은 거는 제가 아,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원래 직접 그리려고 하다가, 혹시 그리는 툴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아이패드로 직접 아, 그리려고. 그거보다 더 좋은 툴이 있어요. 네. 서버 구조도 드로우 아이오 바로 나오네요. 음, 드로우 아이오로 그리셔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는 걸. 그래서 막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리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러면 좀 더 편한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JVM 그리시려는 거잖아요. 네. 그 시스템 구조도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본 아니면 진짜 제가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하려면 JVM 책을 봐야 되나? 아니.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오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렇게 하면은 끝이 없어서 드는데. 그냥 맞아요. 끝이 간략하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피드백에 집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림을 추가하는데 방법이 차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차용 2번 그리기.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려보세요. 이 사이트에 시스템 구조도라고 하면은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시스템 뭔데? 드로우 IO에 여기서 이게 드로우 IO가 아닌데? 요 UI는 드로우 IO가 맞아서 여기서 그냥 도형 가지고 그리셔도 돼요. 이게 전체 재배부형 구조도인데 이 안에서 뭐 GC가 있고 여기에 런타임 에어리어 연기 있고 여기 뭐 클래스 로더가 있고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직접 여기다 글자도 쓸 수 있거든요. 음. 자 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JVM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라는 거죠. JVM 구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라는 말씀이시에요. 네. 어,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피해 드릴게요. 근데 딱 요거를 그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구조도를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음, JVM이라는 걸 처음 본 사람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이트 코드가 뭐지? GC가 뭐지? OS는 갑자기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구성 요소. 요두 답변이 사실 구조도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인 음, 거죠. 맞아요. 클래스 로더 과정은 로딩, 링킹, 초기화. 조금 내용이 부족한데, 어, 저 상수풀이 왜 필요한지, 음, 스태틱 변수는 왜 할당을 배워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뭔가 오히려 스스로 문답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왜냐면 궁금해할 걸. 그러니까 독자가 궁금해할 부분이에요. 사실 저 부분이. 클래스 네네네. 로더 설명 부분 중에 상수풀. 그러니까 갑자기 상수풀이 나온 거잖아요. 그 독자가 처음 보는 사람 네네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 거기에 그 작은 글씨로 질의응답을 자기가 해놔요. 상수풀이 필요한 음,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요 아래다가 쓰라는 거죠. 작은 뭐 스스로 문답을 한 번 더 하시라는 거죠. 왜냐면 네. 한 번 더 질문이 올 것 같은 것들을 미리 그리고 스태틱 변수가 필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요. 요거를 추가해 와 주세요. 네. 요것도 그림이 필요해요. JVM 메모리. 네. 그러니까 구조도보다 더 세부적인 그림이죠. 거의 필수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T 메모리를 하잖아요. T 메모리를 그냥 차용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 메모리에 PC 레지스터랑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은 없거든요. 요거 관련된 그림을 네네네. 예, 요거 그림 요거도 사실 뭐 필수는 아닌데 만약 내가 진짜 이 블로그에서 다 끝장내고 싶다 하시면 찾아보세요. 요것도 그림이 차점이 있긴 있어요. 네. 음. 이 지트 컴파일러가 어 지트 컴파일러 설명할 때 지트 컴파일러에 꼭 나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복 지수를 미리 컴파일한 걸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미리 네. 재사용. 그러니까 이거를 이 블로그 글이 좀 더 공신력을 갖고 싶다 하면은 그 중복 지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하는 네. 것도 나쁘지 않죠. 제가 찾아볼게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지트 일러 중복 지수 음식.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미리 컴파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로직인 거죠. 알고리즘인 거죠. 실제 로직인 지트 컴파일러. 건가요? 예. 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트 컴파일러 쓰면 좋아요. 왜 좋은지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약간 무책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좋은지에 음. 대한 실제 지트 컴파일러 동작 알고리즘. 이 뭐 인라인이 이거 네. 어, 링크 이거는 뭐 쳐주세요. 네, 이건 제가 지금 뭐 어디서 안 게 아니라 그냥 상단에 있는 거 그냥 온 거고 여기에 이제 아까 공식 뭐라고 검색하셨죠? 여기 지드 컴파일러
중복지수 공식 아,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 알겠습니다. 이거대로 하셔도 돼요. 네. 보시면 어, 이미지로 봐도 되고 네. 이게 좋겠네요. 여기 뭔가 중복지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코드를 바이너리화하면서 그 바이트 코드로 어떻게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여기에 하스, 핫스팟 VM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이 컴파일할 결과물을 옵티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올려두고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설명 끝도 없는데 여기 코드 캐시가 그거예요. 이 바이트 코드를 바이너리 한 거를 또 하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인터프리터가. 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더 공신력을 갖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중복지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명확한 약간 논문 같은 지식이 결국에는 이 글의 완성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데를 계속 물어보게 되면 그냥 끝은 이거예요. 끝은 방금 인라이닝 뭐 캐싱 하는 건데 디코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실제 코드밖에 없네. 이걸 다 쓰려면 너무 길어지고 이거보단 조금 더 라이트하게 쓰고 싶은데 제가 다른 글로 잠깐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원했던 내용은 근데 사실 저렇게 쓰는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좀 과하죠. 너무 저렇게까지 깊을 필요는 필요하면 좋거든요. 근데 중복지수 공식 문서가 안 나오네. 중복지수. 중복지수가 뭔지까지만이라도. 근데 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신력이 있어요. 네. 요거까지 좀 볼게요. 여기 없으면은 네. 하여튼 요 그림을 추가해도 돼요. 이게 공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림을 추가해서 그래서 네, 직접 느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른 건데라고 이게 이 표로만 보면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알려면은 하필 아까 첫 번째 글이 제일 네, 이 글이 제일 좋네요. 여기 이 표로 이렇게 딱 계속 이게 연산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를 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컴파일하는 횟수 같아요. 횟수랑 시간. 횟수가 그렇게 막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이거 다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포르프를 돌면서 이 바이너리 한 걸. 이 포르프라는 게 결국엔 똑같은 동작인데 특정 인덱스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계산이. 그거를 이제 GT 컴파일러가 연산한 결과를 적게 연산한다. 의 예제를 지금 쓰신 것 같아요. 이 개발 블로그리.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GT 컴파일러를 쓰면 좋다. 이잖아요.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어. 그첫 번째 글은 연산 과정을 좀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는 여기를 참고해서 좀 비슷한 예시를 좀 간략한 예시를 찾아서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어렵나요?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GT 컴파일러 내용까지 피드백 드렸고, GC. GC는 GC를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요. GC가 이게 지금 복잡하거든요, 되게. 양도 많고. 그래서 네. 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GC는 종류, 그러니까 종류를 설명하고, 아니, GC 정의. 이건 글을 나눠서. 페이지 분리. 음, 2번을 GC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번 글을. 그래서 정의, 종류, 네네네. 그다음에 그 디폴트 GC가 있어요. 디폴트 GC. 디폴트 GC의 동작 원리. 디폴트 GC가 아마 마크앤 수압 GC라고 할 거예요. 마크앤 수압 GC. 이거의 동작 원리. 동작 원리를 설명할 때도 그림이 필수고요. 네. 그리고 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꼭 들어갈 GC는 질문을 막 가장 많이 받았던 GC는 그 지원 GC랑 패럴 GC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를 진짜 그 면접에서 다 세세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GC가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자가 편리해진 실제 예시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GC를 이게 사실 C++을 안 해보셨죠? 네. GC의 실제 장점 예시 찾아보세요. 그럼 C++ 안 해도 돼요. 네. 개발하면서의 자생점 GC 여기까지 써야지. 아, 그래서 GC를 쓰는 무조건 이 자바 언어를 써야겠구나의 장점까지 되는 녀석이거든요. 그 자바의 영역에 필수적인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는 뭐 네. 그리고 글이 질의 응답식으로만 하실 거예요? 계속? 음, 약간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바만 그렇게 하실 거죠? 다른 것들은 그냥 다른 것들이 다른 약간 것들도 조금 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약간 나쁘지 않은 컨셉이에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근데, 딱딱한 게 보이거든요? 살짝? 아, 맞아, 맞아요. 아, 중간중간에 조금 그림 넣으면 좀 괜찮으려나? 아, 알겠습니다. 피드백. 음, 그러니까 딱, 그래서. 네, 우선은 요 정도 피드백. 네, 이거 나머지 수정해 보시면 또 피드백 드릴게요. 네. 자바의 신 질문 내용은 적어오셨나요? 아, 이거 보지도 못했어요, 이걸. 우선 이거 없는 걸로 할게요. 3, 4번도 다 네. 해오신 거죠? 아, 네, 근데 4번에 10장 빼고 읽었어요. 네, 그럼 오늘은 자바의 신 먼저 나갈게요. 네. 네. 아, 근데, 그 뭐지? 그거, 스레드를 지난주에 읽어가지고 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네. 자바의 신 2장, 이건 7장. 7장 스레드. 네네. 어, 스레드가 뭔가요? 음, 스레드는 이제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 안에서 그, 또 여러 흐름을 갖는 여러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프로세스는 뭔데요? 프로세스는, 어,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 뭐지, 앱이 이제 메모리에 올려지면 그게 이제 실제로 약간 자바에 빗대면 이제 객체가 되면 인스턴스화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앱이 인스턴스화가 된 게 프로세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요거는 어, 그냥 현상을 설명하신 것 같고 정의를 물어봤던 거긴 해요. 프로세스는 그 운영 체제로부터 할당받은 작업의 흐름이에요. OS로부터 할당받은 할당받았다는 게 어 메모리도 할당받고 그다음에 그 사실 경량 스레드가 아니라 그냥 OS의 스레드인 거예요. 사실 프로세스가 OS의 실행 단위예요. OS 메모리 OS의 실행 단위.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스케줄링의 실제 실행 단위. 그리고 스케줄링이라고 들어보셨죠? 스케줄링. 들어보셨나요? 스케줄링? 네, 그게 잘은 모르겠지만 CPU에서 네. 스케줄링 한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 OS가 왜 필요할까요, 그럼? OS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장 기초부터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레드를 알려면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 OS도 알아야 돼요. OS는 뭐예요? OS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인데 운영 체제. 그 운영체제가 뭘까요?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음,
운영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기능 기반? 네. 이런 것과 잘 써주는.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운영체제를? 그러니까 이 기반이 왜 어떤 기반을 해주길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사용자나 프로그래머한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다. 맞아요. 근데 왜 음. 스레드랑 프로세스 네, OS는 어찌됐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녀석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운영체제에서의 그 작업의 단위랑 왜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업의 단위는 다를까요? 왜 나눠놨을까요? 그냥 질문이 이거예요. 아, OS의 실행 단위와 실행 단위는 프로세스고, 그러니까 그게 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을까요? 음, 그,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음,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관리를 되는데, 한 프로그램 내에서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스레드라는 작업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그 네네. OS 관리 영역은 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어요. 우선 권한부터가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아, 권한이 왜 분리되어 있냐? 얘를 잘못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냥 컴퓨터 꺼져버려요. 왜냐면 네. 운영체제라는 거는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윈도우나 맥 OS 외에도 백그라운드에서 뭐 자동 업데이트 아니면 사용자의 인풋 시스템, 뭐 오디오 시스템이 계속 그 주기 단위로별로 계속 응답을 기다리는 스레드, 그다음에 실행하는 스레드, 백그라운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스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 잘못 파일을 하나 건드려 버리면 그냥 OS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도 당연히 동작 못 하겠죠. 그래서 함부로 어플리케이션의 레벨의 유저한테 OS를 직접적으로 CRUD 하지 못하게끔 권한을 막아놨어요. 음, 그런데 프로그래머는 특정한 툴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커널이라는 영역인데 혹시 커널이 네. 뭔지 아세요? 커널이란? 요거는 숙제입니다. 어, 커널은 리눅스 커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 커널이 왜 네. 필요한지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거 들어보기만 했고 자세히는 몰라요. 운영체제 커널의 역할에 대해서 기발 블로그 써와 주세요. 네. 이것도 문답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원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스레드는 어플리케이션의 작업의 흐름에 다니고 운영체제의 작업의 흐르다는 프로세스인데 보통 이제 그냥 경량 스레드를 하죠. 왜 경량이냐? 프로세스 하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띄워질 수 있고 그 여러 개 띄워지는 어플리케이션 각각에 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된 실행 작업의 단위인 거죠, 스레드는. 그렇게 분리함으로써 장점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뭐 뻑이 나고 에러가 나도 운영체제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음, 그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실행돼서 격리되게끔 해서 운영체제가 안정화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다른 거죠. 혹시 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 불, 그 스레드를 분리했을 때의 장점이, 스레드 분리 어, 장점은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운영체제와 스레드가 왜 나눠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프로세스와 맞아. 스레드를 분리한 이유는, 분리했을 때 장점은 이제 스레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레벨이 달라서. 어,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한테 영향을 안 주게끔 하는 거죠. 격리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잘못 짜여져도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대로 독립적으로 시행되게끔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 지금 시행돼 있잖아요. 보시면은 크롬, 노션, 슬랙 아, 같은. 근데 다른 노션이 뻥 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노션이 있구나. 에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크롬을 네. 못 이용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이게 OS 단위별로 격리 레벨 시켜서 사용자한테 접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랑 네네네. 스레드랑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개발할 때, 우리가 OS로부터 할당받아서 더 자원을 많이 받아서 빠르게 실행시켜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네네네. 이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1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커널을 통해서 OS로부터 자원을 더 받아서 뭐 실행을 더 빠르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더 확보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아니면 네. 뭐 시스템 엔지니어가 뭐 OS 단위의 뭐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실행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을 접근해서 뭐 DLL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커널을 통해서. 네. 그래서 어찌됐건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제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이 계속 파생돼서 나온 건데 요거를 질문한 거잖아요. 격리시킨 이유는 어플리케이션과 OS 단위의 레벨을 두어서 서로의 실행을 독립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네. 네. 그럼 방금 아까 또 제 질문하려는 게 이거였어요. 그럼 스레드가 왜 필요한가요? 였잖아요. 스레드가 이 질문이 거의 스레드가 왜 두 개 이상 필요한가요?랑 같은 말이에요. 아까 두 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레드가 2개 이상 필요한 이유는, 네. 아, 스레드가 2개 이상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레드가 하나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뭐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라는, 이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그 다운로드를 기다린다고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넣을 수 있는 일들은 또, 어, 따로 이제 스레드를 새로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좀 더, 어, 메인 스레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스레드가 필요해요. 메인 스레드 왜 네, 집중해야 되는데요? 병행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메인 스레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메인 스레드 왜 집중해야 되는데요? 어, 메인 스레드는 아무래도 이제 큰 흐름을, 어, 담, 주요 흐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스레드에서 막혀버리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되도록, 음, 막힘없이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 스레드를 둠으로써 둘 수 있는 이제 멀티 스레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스레드가 많으면 유리한 건가요? 적정한 스레드 어, 수는 몇 개일까요? 적정한 스레드 수는, CPU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코어 하나당 스레드 하나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곱하기 2인데 잠깐만요. 그래요. 식이 있어요. 그런 적정한 네. 개수라니. 이거는 그냥 잠깐만요. 이거 답변 보고 가. 밖에 글씨가 안 써지죠? 목격인데. 스레드 개수.
여기 보시면 4코어의 하이퍼 스레딩 기술은 실제로 8개의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로 알고 있어요. 가장 아, 이상적인. 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지 않냐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 들어보셨죠? 네네네. CPU가 이제 하나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네. 일을 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오히려 작업의 시간보다 더 많아지면 오히려 스레드가 차라리 적은 게 낫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또 다시 질문하면 그러면 단일 스레드가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 레빗이라는 그 인메모리 DB가 단일 스레드를 네. 아시나요, 이 내용? 단일 스레드인지는 몰랐어요. 대신 단일 스레드도 빠른 이유는 비동기로 동작하기 때문이에요. 단일 스레드인데 비동기로 동작한다고요? 네. 이게 루프라고 어떻게 이게 요- 가능하지? 요청을 받는 녀석과 처리하는 녀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스레드도 가능해요. 이거는 또, 뭐, 여담이긴 한데, 궁금해 하시니까, 에디스, 비동기, 음. 단일 스레드. 다른 과외생분의 원격 접속할 때는 안 되는데, 여기 항상 지은이 거만 이렇게 다 타자가 안 쳐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왠지 왜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이- 요거는 한번, 비동기 IO 모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한데, 지금 오늘 숙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나중에 에디스 쓰실 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이오는 최근에 인풋 아웃풋으로 알고 있는데 비동기는 뭐지? 동기? 비동기는 또, 동기적으로 하는 거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고, 그러면, 비동기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비동기, 블럭, 넘블럭. 이거를 차이를 알아보세요. 이따가 아, 어차피 나중에 나올 텐데, 이것도 봤는데. 블러킹, 논블러킹. 이걸 정리해 오세요, 글로. 그럼 제가 그 피드백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또 아, 이, 이거는, 네. 이번에 숙제가 너무 많아요. 네? 두 개밖에 안 이번에 내셨어요? 숙제. 아,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금 느낀 거는 지난주에 공부를 한 게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떡하지? 그래서 음. 글로 남기거나 계속 설명을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일부러 기억에 남게 하려고 강의한, 그렇군요.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날라가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엔, 음, 네. 그래서 이 결론이 뭐죠? 그리고, 이거 스레드가 왜 근데,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스레드가 왜 여러 개 있어야 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스레드가 왜 여러 개 있어야 되는지, 네. 스레드가 왜 여러 개 있어야 되는지, 네. 어, 에, 여, 결국에는 뭐, 네, 여러 개의 일을, 어,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여러 개를 개가 처리하다 필요하고. 보면은 단점이 생기거든요.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이제, 그걸, 단점은, 대응적으로 어,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근데, 근데 이게 단점이, 어,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를 용어가 있거든요. 네. 볼까요?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을 때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으면 않으면, 결과 값이 스레드 세이프 많이 말했었었는데, 이게 설명하는 연습이 안 되신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설명을 못하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지금부터 간주하세요. 네. 결과 값이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으면 결과값이 정해진 내용이 안 왜 나온다. 그럴까요? 왜 정해진 결과 값이 안 나올까? 왜? 어,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어, 자원을 가져가는 경우에, 그때, 어, 그 하나의 스레드가 값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뭐 순서가 뒤바뀌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어,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원하는 순서였을 때는 잘 동작했을 거라고 예상을 할 텐데, 만약에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원하는 결과값을 다중 스레드를 사용하면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 동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스레드가 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네. 동기화를 한다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락을 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만약에 한 스레드가, 네. 한 자원에 점유하고 있으면, 네. 그, 때 다른 스레드가 점유하지 못하게 이제 락을 걸고,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나면 이제 락을 해제해서 다른 스레드가 들어올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순서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왜요? 그게 실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 그게 실수를 보장합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동작 원리가 뭐냐면, 이게 공유 가능한가? 데이터를 접근할 때, 만약에 네. A스레드가 있고 B스레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A스레드가 있고 B스레드가 있고, C 변수에 얘네가 동시에 접근할 때, 만약에 네. C 접근을 하는 코드에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이 있으면, 네. A스레드가 지금 접근하고 있어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A스레드가 코드에서는 이제 다른 스레드가 혹시 접근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JVM한테. 아, 그때부터 그러고 아니라 JVM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가 그 JVM 런타임 메모리 영역 중에서 아마 PC 레지스터에 거기 PC 레지스터 그 변수 메모리 영역에 어떤 스레드가 어떤 변수에 접근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남을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상태. 시크로나이즈 블럭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그렇지. 다른 스레드가 이 변수를 혹시 확인하고 있나 찾아본 다음에 없을 때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 동기화가 네. 보장되는 거예요. 음, 대신 단점도 있어요.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나 락을 쓰면은 단점이 뭐죠? 그게 데드락이 걸릴 수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A 스레드는, 어, A 일을 하고, 그 다음 B 일을 하려고 했고요. 그 네, 다음 B 스레드는 B 일을 하고, 그 다음 A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A 스레드는 A에 이제 락을 걸고, 네, 이제 B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 기다리고 있고, B 스레드는 B 일을 하고, 락을 걸고, 이제 A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돼서 락이 안 풀리는 데드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요? 네. 동기화를 해야 된다. 락. 락을 그러면 멀티스레드의 장점이 없어져요. 그 멀티스레드가 그 아까도 그 실행, 네? 멀티스 장점이 이거였죠. 실행 시간을 네, 단축시키는 실행 건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데 이제 동기화가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싱글 스레드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실행 시간이 싱글 스레드보다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스레드처럼 처리하는 대신 콘텍스트 스위칭도 계속 발생되면서 하나의 스레드처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싱글 스레드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레디스가 아, 락 걸고 풀고 하는 그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락 걸고 풀고도 하는데 스레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임도 하거든요. A 스레드가 B 스레드한테 야 내가 처리하던 거 이거 너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나 다른 거 더 처리해야 되니까 너가 대신 처리해줘라고 컨텍스트 스위칭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간이 네. 또 길어지죠. 그러니까 단점은 시간이 길어진다. 방금 이유를 네. 설명드린 거예요. 왜 길어지는지. 음. 헤드락도 문제죠. 네. 여기까지 아시면은 스레드에 대한 기본 물자는 다 아신 거고요. 여기서 스레드 그룹이 왜 필요해요? 아, 이거는 네.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뭐지? 어, 그거 맞나? 스레드 시작하고 네. 그 웨이트하고 하는 거였나요? 그쵸? 그룹을 통해서 하죠. 아, 그룹핑이 왜 필요해요? 이게 약간 리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리스트. 아, 그러니까 스레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인 경우에 그 스레드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스레드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계층을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스레드를 어떻게 나누냐면, 보통 게임 개발할 때는, 뭐, 몬스터 생성 스레드, 채팅 스레드, 뭐, 백그라운드에서 아이템 지급 스레드, 뭐, 결제 스레드, 이런 게 나눠져 있거든요, 레벨이. 네. 그래서, 게임을 로딩할 때는, 방금 제가 말한 것들 중에 몇 개 필요하지 않아요. 인증 처리. 그러니까 그때 스레드들을 다 슬립시켜 놓고요. 그러니까 시간 흐름대로 이 개발자가 원하는 시간에 스레드를 깨워가지고 컴퓨터 자원을 적절하게 풀 가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전기를 내가 쓰는 곳만 켜놓잖아요. 보통 아끼려고. 다 네. 켜시나요, 집에서? 아, 아니요, 아니요. 똑같아요. 잠시 딴, 네. 네네. 그 운영체제 안에 있는 할당되어 있는 제한된 자원에서 적게 써야만 서버 비용이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네. 걸 보통 최적화라고 하죠. 서버 엔지니어한테. 서버 음, 엔지니어 입장에서 최적화를 코드로 짧게 하기 위해서 그룹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한정된 자원을, 그러니까 스레드를 그, 제어하는데 스레드를 제어한다는 게 슬립했다가 네. 어웨이크 했다가 런 했다가 스탑 시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제 그룹 단위별로 한다고요. 안 그러면 스레드를 막 스레드가 한 100개예요. 그럼 하나하나씩 다 접근해서 변수가 우리가 그 다형성 쓰는 거랑 똑같아요. 다형성이라는 게 자식 부모 변수를 자식 변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스레드 네. 그룹으로 지어놓고 그룹 안에서만 리스트를 돌면 되는 거예요. 음. 아, 근데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스레드 이걸 그룹이요? 스프링을 공부해야지 되는 아니요. 건 스프링 알 공부랑 수도 전혀 있는데, 상관없어요. 스프링이랑 전혀 아,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뭐지? 어, 어, 저는 근데 약간 느낌이,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결제를 한 거예요. A 사용자가. 네. 그러면 A 사용자 스레드가 생기고, 그다음 B 사용자가 결제 요청하면 또 B 사용자 스레드가 생기고, 좀 아니요, 이런 아니요. 거였나? 사람 단위 이렇게, 분류가 아니라 네, 에이스레드는 그거는 이제 컴퓨터 작업마다 다른 거죠. 보통 그렇게 안 짜고 사람마다 스레드 생성한 게 아니에요. 이제 프론트 엔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백엔드에서는 스레드는 보통 뭐 많게는 CPU가 두 개면 네 개로 운영을 하는데 그 네 개가 100만 명의 내용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한 메인 스레드, 만약에 뭐 A 사용자가, 어, 그, 컨트롤러 들어온 거예요, 요청이. 네. 근데 그러면 A 사용자는 첫 번째 코드 줄 첫 번째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번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B 사용자가 왔어요. 그럼 그 B 사용자는 또 첫 번째 코드를 또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메인 스레드 그 하나에서 이 두 사용자를 컨텍스트 스위칭 해가면서 그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음, 그걸 이제 동시성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다른데 멀티스레드 쓴다는 거는 사실은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죠. 병행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한 스레드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한 스레드가, 그, 100만 명을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음, 지금 이걸 잘 어떤 모르겠어요. 부분이 헷갈리시는지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 스레드는 다행이다. 스레드는 이런 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두 명이에요. 그 두 네. 명이 한 명은 CS만 하고 한 명은 개발만 하나요? 그 CS 한 사람도 CS 했다가 뭐 택배 받다가 인사 업무 했다가 결제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아요? 음, 우리의 네. 스레드도 똑같아요. 이 스레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작업했다가 저거 작업했다가 이 작업했다가 저 작업했다 대신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메모리에다가 스레드 아이디 고유 번호로. 그래서 사용자한테 요청 나갈 때는 그 데이터 기반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스레드가 처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스레드가 4개면 1, 2, 3, 4, 뭐 4 스레드가 다 지각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음. 그럼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 뭐지, 그 한 명이, 만약에 뭐 전화 업무를 해요. 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뭐지, 어, 뭐 아무튼 뭐 컴퓨터 작업, 엑셀 뭐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치면, 그러면, 어, 한, 어떤 고객이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이 계속 그러니까 뭐 100만 명이 그 한 명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럼 그 한 명이 다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음, 그 스레드가 몇 개인데요? 그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그 회사에? 어, 직원은 두 명이긴 한데, 한 명이 그 전화 업무 받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네. 그 근데 뭐 파일 다운로드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시 설정이 좀 부족해요. 지금 이 코드 단에서 이 얘기를 하자면 이 블록 안에서는 하나의 스레드가 처리하는 게 맞아요. 네, 메인 스레드였어요. 전화 받는 사람이 사실 메인 이 스레드였어요. 그러면,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 동기면 한 스레드가 처리하는 게 맞고요. 비동기면 다른 스레드가 위임해요. 다른 스레드가 위임한다? 위임 개념은 음, 요 블러킹, 넌 음, 블러킹 개념인데 음. 넌 블러킹이 정확히는 다른 스레드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동기란 개념은 내가 데이터 처리하는 걸 다른 스레드한테 넘길 때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응답값을 확인하지 않고 넘기는 거예요. 얘는 확인하고 넘기는 거고. 음, 그러니까 요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질문이 음. 뭐였죠? 다시 들어와서 질문이 그 질문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그 부분은 글로 써주세요. 글로 써주세요. 뭐냐면, 네네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 뭐지, 뭐, 채팅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생성 스레드 있고, 결제 스레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저는 그러면 유저가 100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채팅 스레드 하나가 100만 명을 다 컨트롤하는 건가? 채팅 하고, 스레드가 개발할 때 스레드 한 개만 쓰면은 100만 명 다 컨트롤 해야죠. 아, 만약에 이게 네 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하면, 네 개가 다 어, 처리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게 그 스레드가 100만 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렸어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람마다 스레드가 하나 생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그건 했었었는데, 아닙니다. 네. 네,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100만 명을 컨트롤하는군요. 100만 명이 채팅을 쓰면 채팅 스레드 하나가 100만 명을 컨트롤하게 되는군요. 이걸 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백엔드나 서버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적은 리소스로 최대한의 그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서버 단에서 코드 리팩토리가 들어가고 성능 테스트 들어가고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하기 위해서 서버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서버 비용이 방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클라우드에서 스레드를 100만 개 생성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서버 비용 개발자 한 100명 고용하는 것보다 그게 더 드니까 그냥 서버 엔지니어 한두 명 고용해가지고 그 방금 말씀하신 서버 비용 안 들게끔 하는 게 회사에서 이득이 됐기 때문에 고연봉 개발자를 채용하는 거고요. 그럼 저 궁금한 게, 그 뭐지, 스프링에서 그 컨트롤러의 그 API를 받는 부분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네. 뭐, 로그인하는 부분, 뭐, 결제하는 부분 다 API가 다 따로 있는데, 네. 하지만 결국에 한 스레드만 있으면 한 스레드가 로그인하는 결제 부분도 다 담당하고, 로그인하는 부분도 담당하고 결제하는 부분도 다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니죠. 그 되나요? 개발하는 방식이 따라 다른 거죠. 개발을 동기로 했냐, 비동기로 했냐, 블로킹으로 했냐, 너무 블로킹으로 했냐에 따라 다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개발을 멀티스레드로 했는 상황에서 동기냐, 비동기냐, 블로킹이냐, 넌 블로킹이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음, 입원을 해오라 말씀드린 거예요. 음. 그렇게 막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어려운 그렇, 내용이라서 제가 숙제를 또 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오시면 또 네, 제 질문 드릴게요. 이거 하시면서 아마 질문이 답변되실 거예요. 네. 아이유. 아이유는 뭔가요? 아이오는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네. 인풋, 아웃풋은 누가 해요? 어, 보기로는 JVM 기준이라고 들었어요. 틀렸습니다. 인풋, 아웃풋은 CPU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 주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인풋, 아웃풋은 CPU의 연산 내용을 입력하냐, 출력하냐예요. 음, 네. 이 파일 클래스는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예요?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 어, 자바 IO 클래스요. 그러니까 이 파일 클래스의 역할은 뭔가요? 파일 클래스 역할은 그 파일의 그 디렉토리랑 그리고 파일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스트림 클래스는 어떤 역할이에요? 스트림 클래스 역할. 스트림의 스트림은, 역할. 스트림의 역할? 네. 스트림은 이제,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흐름인데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계속 연결성 있게 계속 가지고 오는 건데, 연결성 음, 있게 가져온다. 연결성 네. 있게 왜 가져와야 어, 되죠? 음, 그, 연결성 있게 왜 가지고 와야 되냐고요? 네. 어, 그러니까 파일을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 그, 파일에 적혀져 있는 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읽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다 읽어 오려면 스트림이 필요한 거예요. 흐름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흐름이다라고 한 게 네. 아까 스레드도 흐름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스레드랑 뭐가 다른 거지? 그리고 연결성이라는 게 갑자기 왜 나왔지? 연결성이 왜 나왔어요? 근데? 아, 스트림이, 그러니까 좀 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글자 여러 개를, 뭐죠? 네, 힌트를 말씀해 주시죠. 드리면 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보통 메모장에다가 계산하면서 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메모장의 사이즈가 어, 뭐 그 포스트잇 사이즈예요. 그러면 계산하는데 불편하죠. 네. 네. 그 용량이 스트림의 역할이에요. 그냥 보통 버퍼라고 하죠. 버퍼가 커야 아, 연산하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잘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한 연산을 할 음, 때
한 메모장에다 다 계산하면 빠를 거잖아요. 안 네. 그러면 컴퓨터는 그 버퍼라는 걸 또 생성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버퍼를 메모리에 할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산했던 걸 다시 버퍼에 재 이동한 그러니까 다시 연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액션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버퍼라는 게 중간에 둬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연산할 때 스테이프 그러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연산할 수 있긴 해요. 이어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어 붙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버퍼라는 걸 동시에 둬가지고 메모장을 거의 무한정까지는 아니고 컴퓨터가 가용되는 범위 안에서 늘려서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스트림의 역할은 버퍼를 사용하면서 그 연산 과정에 있는 버퍼를 끊기지 않게 관리해주는 역할이에요. 음, 근데 그 흐름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설명을 좀 더 네. 하셔야죠. 안 그러면 쓰레기랑 헷갈릴 정도의 설명이었어요, 방금 제가 듣기로는. 네네네네. 됐습니다. 어, 네, 9장 시리얼라이저블까지 오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시리얼라이저블은 시리얼 중요한 라이저블은 이제 뭐 파일을 읽고 쓴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거나 했을 때 데이터 직렬화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시리얼라이저블이에요. 네, 네, 맞아요. 맞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만 설명해가지고 저도 이게 왜 필요하나, 직렬화가 왜 필요하나. 중요한은 음, 어떻게 보면 이 설명이 맞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그 나라에서 상점에서 구매를 못 하죠. 네. 보통 기축 통화나 그 나라의 국가에서 발행한 통화로만 물품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바이트로 바꾸는 건가요? 맞아요. 바이트가 기축 통화고 그 그래서, 아, 프로토콜로 알겠습니다. 변환을 해야만 통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해외 주식 할 때 결국에는 달러로 교환했다가 달러로 주식을 샀다가 하거든요. 네. 혹시 해외 주식 해보셨나요? 아니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해외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렬을 하는 거는 그, 그 프로토콜 규칙을 맞추기 위한 행위예요. 음, 안 그러면 통신이 안 되거든요. 통신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금액을 못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머나로 뭐 멕시코 여행 가는데 멕시코에서 그 편의점에서 뭐 물품을 못 사잖아요. 아, 네네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직렬을 그 하는 여행 갈 거는 때 달러로 달러로 바꾸고 바꾸는 것처럼. 네. 어 직렬화의 반대 역직렬화를 한 이유는 달러를 가지고 다시 멕시코 달러로 바꾸는 행위예요. 아, 직렬화는 알겠습니다. 직렬화는 바이트를 바꾸고 바이트를 뭐 HTTP 프로토콜로 바꾼다. 이게 직렬화 역직렬화예요. 네. 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NIO는 다음 시간에 하고 NIO도 아이오랑 비슷한 그러니까 때 보통 뉴 IO라고 하는데 저 뉴의 의미를 말씀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시작. 그리고 9장은 10장까지 읽으신 거죠, 오늘? 아니요, 9장까지 아, 읽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10장부터 9장부터 시작이고요, 수업은. 하바이진 10장 2권 10장부터 블로그 글이 좀 많으니까 그래도 몇 개 안 끝났네요. 10장, 11장, 10장, 11장이고 추가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는 자바 8에 추가된 것들 14, 음, 15까지만 읽어보세요. 14, 15 이렇게 4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근데 그것도 해야 돼요. 그 뭐지? 개구리 책의 안 그러지 개구리치 디자인 패턴이 중요하다고 어, 하셨는데, 그걸 네네 못했습니다. 네. 6장이 디자인 패턴이었나요? 네.
맞아요. 아, 다 읽어오셨어요? 디자인 패턴? 네, 이거는 읽어보긴 했어요. 아, 그러면 6장 읽어온 거를, 네. 어, 이것도 개발 블로그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패턴에 나온 내용들로만. 아, 알겠습니다. 자바의 신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되면 블로그 글을 제가 좀 오래 적더라고요, 생각보다. 처음이라 그렇고, 하다 보면 이제 금방 빨라져요. 음, 6장 디자인 패턴 내용들을 다 하나씩 디자인 패턴 내용을 가지고 그 정의, 특징, 배경, 장단점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내용으로 작성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준비해 오셔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 저는 근데 있잖아요. 이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지, 뭔가 제가 뭔가 모든 거에 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하는 건 있는데, 이제 그걸 계속 이제 기억을 해 두려면 그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말하려고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두 가지예요. 설명한 적이 없다. 글로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건 강요하는 거고, 개발 블로그는 계속 쓰라고 하는 거고. 음, 그 두 가지를 계속 설명한 적이 없다? 설명한 적이 없다. 글로 쓴 적이 없다. 아, 이해를 했어도 잊을 수 있다. 맞나요? 이해를 안 한 거죠, 사실은. 아, 이해를 못. 예, 아, 머릿속에서 앞으로는 내가 네. 이해라는 정의를 잘못 내렸구나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설명을 못하면 이해를 못한 음, 거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편해집니다. 네. 그게 메타인지라는 이해를 건데, 못했군요. 메타인지가 안 되어 네. 있으면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해야 돼요. 그게 콘텍스트 스위칭이 맞아요. 꼬인 거랑 똑같은 이거를,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네. 콘텍스트 스위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못하면 이해를 안 한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라는 말씀이세요. 음, 거기에 가장 큰 효과적인 거는 설명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거예요. 네. 또 있으세요? 음,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스레드는 진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할지도 다 적고 했었었는데, 네. 근데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만 한 이건, 거지 실제 설명한 적은 없었던 거잖아요. 음, 연습한 거랑 실제 실전이랑 다르죠. 실전에서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경험이 음,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한 거죠. 네. 네. 글로만 썼습니다. 설명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럼 숙제 해와서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주에 뵐게요. 네.